문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풀어보는 문화 이 수다. 오늘은 무인 시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IT 동아의 권명관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무인 시대. 예전에는 그거는 무사들의 이런 시대를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없을 문자를 써서 사람이 없는 시대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무인 시대라고 만약에 이제 포털이나 이런 데서 궁금해서 검색하실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 예. 무인 시대라고 검색하기보다는 현재로서는 무인 점포 시대 뭐 이렇게 검색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용자와 만나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로봇이나 저런 어떤 그 키오스크라고 얘기를 하죠. 디스플레이가 달려있는. 아마 요즘 젊은 세대 분들이라면 다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 뭐 햄버거를 주문한다거나 이러면서 무인 점포 시대가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그 주문을 사람이 안 받는 그런 형태가 뭐 분명히 다른 뭐 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원의 숫자를 줄이면서 이런 것들을 들어오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유통업계가 아무래도 이렇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 유통업계, 더군다나 약간 그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좀 많이 고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여러 가지 좀 우려가 있기는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해 한 16%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인건비가 좀 많이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로 인해서 대체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작년 5월이었어요. 세븐일레븐의 잠실 롯데월드타워에는 시그니처라 그래서 편의점인데 내 손바닥만 있으면 결제를 다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예, 들어가서 다 되고 그게 이제 올해 2월 초에 서울 중구에도 2호점을 냈고요. 마찬가지로 이마트24, CU, 뭐 GS25 모두 다 이렇게 무인 점포를 조금씩 넓혀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편의점뿐만 아니라 이제 뭐 맥도날드 그리고 롯데리아, 뭐 통계적으로는 맥도날드는 전국에 430개 매장 중에 200개를 이미 무인 점포로 들여놨고요. 롯데리아 같은 경우는 1,350개 중에 610개, 약 50% 정도에 가까운데 무인 점포를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일부 소비자들은 무인 점포가 더 편하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통계가 나와 있긴 한데요. 일단 그 요즘 젊은 사람들 그리고 사용자들은 개인화의 어떤 개인의 만족에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특정 경우나 특정 장소, 특정 상황일 경우는 사람을 마주하면서 서비스를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남자애 같은 경우 뭐 편의점에 들어가서 좀 약간 그 피임에 관련되어 있는 도구를 산다라든가 여성애 같은 경우는 남자 직원이 서 있는데 뭐 생리용품을 구매한다라든가 조금 껄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의해서는 좀 무인 점포가 좀 더 편안하다라고 통계가 좀 나와 있고요. 실제로 텔레그래프, 영국에 있는 텔레그래프는 월드페이라는 그 시장 조사를 내놨는데요. 21세부터 34세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이 기계가 편리하다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아니 근데 이러다 보면 일자리들이 점점 더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좀 우려가 있기는 하죠.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도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일자리가 2020년까지는 글쎄 직업의 숫자를 얘기를 해볼까요? 일자리가 대부분 조금씩 다르긴 한데 200만 개 이상이 사라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급부로 200만 개는 사라지고 180만 개 정도의 일자리는 다시 창출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무인 점포 시대가 다가오면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어떤 우려라든가 고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게 너무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 좀 커요. 이 부분을 조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실제로 뭐 언뜻 생각해도 무인 시대라고 해도 그 기계를 갖다가 정비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직업은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런 데 일하는 사람들은 또 있을 테고. 그러니까 뭐 단순한 알바들의 일자리는 사라지겠지만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기회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여러 학자분들 그리고 업계 관계자, IT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향후 미래 사회를 지금 당장 예측하기는 너무 어려운 현실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직업의 사라짐과 나타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 업무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동적으로 지금 사람들은 꼭 나가서 무언가 일을 해야 사람이다라는 어떤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논의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참고하면 좋은 그 해외 사례 없습니까? 무인 시대를 활용한 사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 이제 검색해 보시면 특히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조금 아쉽긴 한데요. 바로 지금 보고 계신 아마존의 아마존 고라는 제품입니다. 아마존은 아시다시피 엄청난 온라인 유통 판매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출을 하면서
더 이상 매장에 사람이 없는 슈퍼마켓을 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혼자 들어가서 제품을 고르고 나오면 알아서 결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그렇다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라는 어떤 논쟁들이 많이 예. 나왔거든요. 실제로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요. 여기 들어가면서 보시겠지만 양옆에 이제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반겨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 물건을 진열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아하, 그렇죠. 그리고 이 물건에서 구매를 할 때 꼭 사람이 필요한 물건이 있어요. 그렇겠죠. 19세 이상을 확인해야 하는 물건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뭐 예. 술과 담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인해서는 사람이 아직까지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인 점포 기계와 로봇이 같이 있지만 그 안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맞습니다. 분명히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진화된 직업이 생겨날 것이다, 이런 추측들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봇이 그냥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 로봇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예.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 안에서 또 다른 어떤 전문가가 탄생을 하는 거고요. 예. 이건 이제 근본적으로 좀 더 발전되어 있는 직업의 관리와 직업의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하는데요. 예. 지금까지는 단순 노무 서비스직이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로봇이 대체를 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유유 시간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다 어떻게 편리하게 사람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아하. 그리고 우리 매장을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하느냐. 그렇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정서적인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예. 뭐 단순하게 저희 항상 기자들이나 그리고 언론이나 그리고 뭐 통계기관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창의성을 길러라. 아, 예, 예. 창의성을 길러라는 말만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창의성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녹여낼 수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실제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배우는 거 나중에 가서는 아무 쓸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융통성을 키우고 정말 다양한 그 변화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제로 좀 많이 나와 있고요. 네. 제가 조금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하시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선생님 하면 칠판에다 막 이렇게 쓰는 맞죠. 이런 거 떠오르죠. 선생님의 근본적인 역할은 지식의 전달입니다. 그렇죠. 알고 있는 것을 학생한테 가르쳐줘야 하는데 미래에는 알고 있는 것이 선생님보다 인공지능이 더 많을 수가 그렇죠. 있죠. 정보의 바닷속에 살고 있다는 인터넷도 예. 더 많은 정보를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방식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선생님은 아이들이 좀 더 좋은 정보를 잘 얻을 수 있도록 코치를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보다 교육에 적합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심리 파트너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학원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우수 강사가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인강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신 어떤 우수 강사가 좋아, 너한테는 어떤 게 맞아, 네. 플랜을 짜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요즘에. 섣불리 지금 어떤 판단을 내리기엔 너무 아직은 좀 이른 상황이고요. 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기술의 흐름이나 그리고 무조건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인간과 기계 그리고 로봇 기술은 결국은 인간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개발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면서 정보의 흐름이 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하나하나씩 알아나가는 태도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T 동아의 권명관 기자와 아주 흥미로운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